지난 영상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된 인천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되면 좋을 것 같은 곳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곳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조사한 것들과 답사를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조합하여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한지, 그 부족함을 어떻게 메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후보들 중에 우리는 서울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숙박, 교통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또한 부담없이 서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서울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가장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서울 방문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서울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 차차 다른 지역들로까지 확장된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과거부터 수도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직까지 잘 남아있어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습까지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의 특징 자체가 한국 관광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우리는 서울에서의 스마트 관광도시를 상상해보았습니다.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했듯이 현대와 과거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을 들어보면 종묘가 있습니다. 종묘에 가보면 과거 경복궁에서 종묘로 이동을 할 때에 쓰이던 길을 최대한 살려두고 그 길 끝에 종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묘를 등지고 바라보면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의 시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에서 찾는 현대 속의 과거를 컨셉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거리가, 그 골목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모습을 실제처럼 생생하게 다시 볼 수 있다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잠시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한국의 지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본 서울의 모습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보면 차갑고 각져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다른 쪽을 보면 부드럽고 둥근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바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속도를 늦춰 여유롭게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사하고 직접 느껴본 것들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의견과 정보 교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관광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편리하고 간단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고 여러 스마트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을 더욱더 용이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이 활성화되고 개인화된 관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FIT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똑같이 관광지의 랜드마크를 보고 돌아오는 관광에서 점점 새로운 것, 특별한 경험, 나에게 맞춘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서 자신의 루트를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시스템은 이러한 관광에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빠르게 발달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기술들은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에서 올 수 있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컨텐츠들은 기존의 관광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더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인프라가 잘 형성된 곳에서 먼저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이 사업이 점차 확장되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각 지역으로 확대를 시킨다면 우리나라 관광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초부터 잘 쌓여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컨텐츠들과 함께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보완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스마트 인프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구축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수도권이나 관광지로서 발달해 있는 지역의 사업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 지역에 선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기간이 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도 있게 지역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긴 사업 진행 기간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의 사례를 모아 스마트 관광이 어플리케이션, 즉 모바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바일 기기를 다루는 데 서툴거나 개인의 기기 성능 차이에 따라서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좀 더 나은 사업 진행을 위해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기기 사용의 한계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광도시 구역 내에 인포메이션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R이나 VR을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보를 얻거나 예약 서비스, 지도 서비스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한정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박물관에서 도슨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나 이어폰 등을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여 박물관이나 전시관 내에서 스마트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도난이 우려된다면 도난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신분증 등을 맡기고 대여해주는 등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 중구 계양장에 첫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이 개장하였지만 아직까지 인천시 내에서조차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사업이지만 초반에 홍보를 잘하여 사람들에게 인식된다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한 것과 국내 첫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관광도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관광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는 사라지고 없는 것들도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생각해본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생각해본다면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거나 더 좋은 사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